서울여자대학교 프로그래밍 그룹 안드로이드 과정 실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는 비만도 계산기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두 개의 액티비티 화면을 만들었고요. 이 액티비티 화면 간에 이제 연달한 그 동작을 위한 코딩을 이제 이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화면상에 이동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요소는 저희가 그 XML에서 만들지만 실제 코드는 코틀린에서 다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 소스 코딩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첫 화면에서 값 두 개를 입력받아 키와 몸무게 두 개를 입력받아서 네, 결과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하는 그 화면에 대한 동작을 지금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될 코틀린 파일은 네,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입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을 여셔서요. 네, 거기에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튼이겠죠? 네, 버튼이 어떻게 눌려지는지부터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이제 버튼을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 선언하시려면 이 메인 액티비티 안에다가 자, 이런 식의 라인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late initiate variable type result 버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튼 타입이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나중에 네 추후에 초기화하는 변수 타입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어떤 타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나중에 그 실제 사용할 때 타입을 정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절트 버튼 이건 저희가 이미 그 액티비티에서 아이디로 썼던 거예요. 그거랑 이제 동일한 걸로 해주시는 게 좀 덜 헷갈립니다. 그래서 리절트 버튼을 선언을 하고 걔 타입은 버튼이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find view by id라는 걸 통해서 실제 사용할 리절트 버튼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진짜 변수명으로 선언을 한 거고요. 실제 우리가 그림 그렸던 거 있죠? 액티비티 안에 그건 요겁니다. 이 R이라는 게 이제 루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그 레이아웃이 들어가는 거 RES라고 나와 있죠. 그 RES 안에 보면 ID 부분 중에서 리절트 버튼에 해당하는 거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선언했던 그 버튼이에요. 예, 이렇게 해갖고 결과 이렇게 썼던 거. 예, 거기 ID 값이 네 리절트 네 버튼이었죠. 네.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걸 여기다 이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너를 정의를 해야 돼요. 리스너는 뭐냐면 이게 항상 버튼이 언제 눌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눌릴 거에 대비해서 항상 말 그대로 이제 사용자가 버튼이 눌려지게 되면 동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리스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한 리절트 버튼에 네, set on click listener라는 메소드를 장착하는 겁니다. 네, 메소드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뒤에서 배울 개념이긴 한데, 인텐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인텐트. 뭐냐면,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쓴 숫자 값 두 개를 두 번째 액티비티로 보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두 개의 액티비티를 만들었지만, 실제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다른 액티비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둘 간에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인텐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텐트는 다른 액티비티를 시작할 수도 있고 간단한 데이터를 담아서도 보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인텐트 부분을 이제 여기에다가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인텐트가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라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인텐트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요. 인텐트에 어떤 값을 넣을지를 하는데 자, 이 인텐트의 기본은 뭐냐면 동작하려는 위치는 나 자신이다. 이게 뭘까요? 네, 메인.점 액티비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는 어디서 동작할 거냐, 어디로 보내줄 거냐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게 소스가 되고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되는 거겠죠. 얘는 리절트 액티비티. 우리가 그 비만도 결과를 출력해주는 그 창이에요. 그래서 그 액티비티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텐트를 동작을 하겠다 그러면 스타트 액티비티 안에 인텐트 값을 넣어주면 우리가 앞서 선언한 인텐트가 동작 활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요. 네, 계속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본격적인 코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UI는 다 완료가 됐고요. 코딩을 하려면 이제 코틀린 파일 main.activity
를부터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액티비티는 우리가 첫 번째 만든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결과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에 관련된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버튼입니다. 예, 버튼이 우리가 리절트 버튼이라고 선언했던 그 버튼이 정확히 값이 넘어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리절트 버튼을 선언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메인 액티비티 코틀린 파일을 열면 앞에 이제 그 임포트 부분이 나옵니다. 점점점을 클릭하면 네, 추가된 임포트된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요거 임포트는 굳이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예, 저희가 할 때마다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버튼이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버튼을 먼저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메인 액티비티, 즉 메인 안에서 네,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선언할 데이터 타입이 저희는 배우진 않았지만 late init 타입을 사용할 겁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네, 나중에 초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다가 제가 적어줄게요. 네. 이름 자체가 late initiate가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초기화하기 위한 변수 타입으로 예, 우리가 뭐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냥 무작정 선언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late init 타입으로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선언하려는 버튼의 이름은 네, result 버튼입니다. 저희가 이미 선언을 했어요. 앞에서요. 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 버튼 타입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버튼 타입을 넣어주시면 자동 완성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콜론하고 버튼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엔 없었지만 네, 자동적으로 여기 임포트에서 버튼 위젯이 추가된 부분이 이제 화면상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버튼 선언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저희가 버튼을 하나만 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프로그램에서 버튼이 하나지만 나중에 뭐 위젯이 또 많이 올라가면 이게 어떤 위젯인지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선언한 이 변수는 단순히 변수 값이 되는 거고요. 얘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이제 리절트 버튼이라는 거는 그냥 이게 변수명이에요. 얘는 그냥 변수명이고 얘가 실제 이제 가리키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그 메인 액티비티에 그렸던 그 결과 버튼 있죠? 네, 걔랑 같게 이제 인식을 해줘야 돼요. 예,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인은 어떻게 추가가 되냐면 이 onCreate 함수 안에서 예,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온크레이터 안에서 보시면 여기 두 개는 이게 늘 그 관례적으로 들어가는 라인이에요. 네, 요거는 항상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코드는 요 다음 라인에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엔터 치시고 네, 저희가 리절트 버튼이죠. 이름이요. 네, 리절트 버튼을 선언을 할 건데 네, 이 리절트 버튼은 네,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쓸 함수 중에 하나예요. find view by id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저희가 데이터 가져올 게 뭐냐면 R이라는 게 저희 그 전체 개발하는 앱의 이 루트 부분부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리소스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루트 부분에 ID 부분 중에서 네, 지금 저희가 등록된 아이디 중에 아마 result 네, 버튼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위젯을 만들 때 아이디에다 얘를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얘가 등록이 이미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요게 데이터 타입은 나중에 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그 리절트 데이터 타입에 들어오는 게 뭐냐? 예? 요게 뭐예요? 버튼 타입이에요, 버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캐스트 연산처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이제 얘 타입을 선언을 할 겁니다. 요 사이에다가, 여기 사이에다가.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캐스트 연산이 저희 이 꺽쇠가루 같은 거 사용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버튼 타입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타입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언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버튼이 하나가 생성이 돼서 그 버튼이 우리가 만든 그 버튼이 된 거예요. 네, 생성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버튼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버튼이 동작하게 해줘야 돼요. 이제 선언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리절트 버튼에다가 뭘 장착할 거냐면 네, set on click listener를 장착을 해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예전에 저희가 코틀린 배웠을 때 했던 그 단순화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set on click listener라는 이 함수 자체에서 하는 일을 바로 여기다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실제 코드가 들어갈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자, 버튼이 이제 동작하는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텐트라는 걸 쓰는 거라고 그랬죠. 인텐트를 이용하면 값을 전달하거나 다른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인텐트를 한번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는 네, 그냥 선언자는 네, var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인텐트 이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로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인텐트 생성자를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집어넣고 나서 지금 현재에서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이렇게 입력을 하면 창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안드로이드 컨텐츠 인텐트라고 나와. 이게 뭐냐면 인텐트라는 생성자를 쓰려면 임포트가 추가가 돼야 돼. 임포트가 추가가. 그래서 아까 이제 Alt랑 엔터키를 치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Alt 엔터를 치시면 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만 그 메시지가 나올 때 할게요. 네, 그러고 나서 Alt 엔터를 이 상태에서 쳐주시면 네, 여기 맨 윗줄에 이 부분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니까 네,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쭉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텐트를 생성하되 현재 지금 메인점 액티비티의 인텐트에서 동작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쪽으로 출력을 보낼 거기 때문에 출력을 보내려는 액티비티 이름이 리절트 액티비티였죠. 네, 여기로 보내겠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부가적으로 회색으로 붙는 건 약간 도움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관례적으로 뒤에 꼭 네, class.java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동작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해당 인텐트가 실행하기 위해서는 네, start activity에 관련된 함수가 실행이 돼야 되고요. 안쪽 파라메타로는 저희가 방금 선언한 인텐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인텐트를 파라메터로 받아서 이제 동작을 하게 하겠다. 이제 처음 인텐트를 실행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라인이 이 두 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할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나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당연히 우리가 안드로이드 기기에 있는 뒤로 버튼을 써도 되겠지만 앱 자체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야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가 그냥 뒤로 버튼이 아니라 업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업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만드는 다수의 액티비티가 있겠죠. 그럼 그 액티비티 간에 어떤 관계를 결정을 해서 뒤로 가면 소위 말해서 이전 화면으로 간다든지 또는 뒤로 가면 패런트 화면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메인 액티비티는 패런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결과 버튼을 눌러서 나와서 파생되는 그 결과가 나오는 창은 일종의 이제 차일드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패런트 액티비티만 설정해줘도 이 버튼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어디서 생성을 하냐면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코드 창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 앱 아래 매니페스트 아래 폴더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관계를 이제 잘 정의해주는 그런 소위 말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를 이제 열어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코드 창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 지금 액티비티가 여러 개가 생겨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생성되는 액티비티가 result 액티비티가 있겠죠. 네, 이 result 액티비티가 메인 액티비티의
종속이 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은 위치가 좀 아래쪽인데요. 요만큼의 코드를 추가를 해주면 처음에는 여기에 그 업 내비게이션 버튼이 없어요. 근데 요것만 추가만 해줘도 요게 나타나고요. 별도의 코딩을 하지 않아도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편집하는 것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실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 내비게이션 설정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수정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프로젝트 창의 맨 위에 보시면 앱 아래 매니페스트라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바로 나오고요. 옆에 걸 클릭하면 그 안에 XML 파일이 하나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디자인은 다 위젯 같은 그 비주얼한 환경으로 하지만 저희가 앞에서 위젯에서 배웠던 것처럼 실제 코드로 다 들어가죠. XML 코드로. 전체적으로 안드로이드에 대한 그 상위 코드에 대한 정의는 이 매니페스트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뭐 액티비티 메인이나 액티비티 리절트는 요 하위에서 하더라도 전체적인 건 여기서 다 정의가 돼요.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몇 개의 액티비티가 있어요? 네. 2개의 액티비티가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액티비티는 지금 리절트 액티비티가 먼저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순서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 안에 요게 2개가 존재한다는 거고 각각에 대한 이름은 이렇고 필요한 속성들은 여기에 해당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여기서 추가할 건 뭐냐면 이 리절트 액티비티의 패런트가 메인.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여기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아까 그림을 잠깐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업 내비게이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리절트 액티비티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업 내비게이션 버튼이 따로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고 그냥 캡션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로 가셔가지고요. 여기에 지금 리절트 액티비티에다가 속성을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여기서 엔터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보기 좋게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콜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런트 정보였죠. 요거를 하는데 얘가 뭐냐? 요 메인.액티비티다. 액티비티다. 자동 완성 기능으로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추가한 게 요거 한 줄이에요. 한 번 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가된 게 요거 한 줄입니다. 그렇죠? 요게 한 줄이 추가가 됐는데 자, 이게 추가가 되니까 실제 UI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 저희 리절트로 가서 보시면 여기에 뒤에 버튼이 추가가 됐죠? 그래서 업 버튼이 추가가 됐고 실제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업 버튼이 제대로 뒤로 동작이 되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업 버튼 만드는 거 간단하죠? 그럼 다시 이제 이어서 더 수정하는 코드 인텐트가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구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인텐트에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담아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액티비티.코틀린 파일에서 계속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가 그 기본 화면에서 저희가 2개의 액티비티를 만들었잖아요. 메인. 액티비티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리절트 액티비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쵸? 메인에서 키와 그 다음에 몸무게를 입력을 받았죠. 이 2개를 이제 여기로 넘겨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는 그 인텐트를 선언하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동작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 될 거는 이 키와 몸무게의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키와 몸무게의 값은 우리가 앞에 버튼 선언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 타입으로 하이트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웨이트 에디트 텍스트 이 2개를 선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제 우리가 선언했던 그 레이아웃과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ind by id 함수를 이용하셔서 그 실제 레이아웃으로부터 하이트와 그 웨이트 에디트 텍스트 요소를 가져오셔서 그걸로 실제 변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변수에 넣어주신 걸 가지고 인텐트에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요. 인텐트는 우리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텐트 객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텐트 객체 안에 보면은 put extra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마치 키와 밸류의 쌍으로 데이터를 저장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HTML 뭐 포스트나 겟 방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값을 보낼 때 변수 이름하고 값의 형태로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텐트 객체에 put extra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네, height란 이름으로 뭘 보내냐? 우리가 방금 앞서서 선언한 네, height edit 텍스트에 라이팅된 값이죠. 이제 사용자가 아마 키를 넣겠죠. 그 값을 넣으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put extra라는 메소드를 써서 weight라는 변수 값에 네, weight edit text 요 값을 역시 네, 집어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어넣고 나서 start activity를 해주시면 네, 실제 인텐트 값에 height와 weight가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esult activity에서 해당 값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코딩을 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그 다음에 우선 여기까지의 결과 화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텐트에 데이터 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위젯이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용을 하시려면 우선 저희가 레이아웃에 그림을 먼저 그려야 되죠. 그림을 그리고 나서 실제 그 코딩을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세 단계가죠. 네, 이걸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언. 네, 이게 이제 뭐 버튼이면 버튼, 텍스트 에디터는 tekst 에디터 선언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얘를 이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연결하는 거는 우리 find, view, by, id 함수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네,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선언하는 부분이 저희가 리절트 버튼을 여기서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여기 추가적으로 네, 두 개의 저희가 그 에디트 텍스트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동일하게 rate initiate variable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height edit 네, 텍스트 네, 선언해 주시면 네, 선언하면 바로 타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에디트 텍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아까는 이제 버튼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가 더 있죠? 네,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rate variabl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weight 에디트 텍스트 네, 타입이 바로 나오니까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국은 이게 뭐죠? 네, 얘가 이제 선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번 네, 선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그 연결을 해줘야 되죠? 네, 여기 부분에 가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저희가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height edit text 하시고요. 그 다음에 find view by id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올 건 r.점 네, 동일하게 id 하시고요. 그 다음에 height text 가져오시면 되죠. 자, 이게 타입을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저희가 네, edit text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eight 네, weight 텍스트도 동일하고요. 네, find view by id 하시고요. 그 다음에 r.점 id 점, 그 다음에 weight 에디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타입이 선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에디트 텍스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가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지금 네, 연결하는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얘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얘를 사용을 해야 돼서 네, 잠시만 여기 지금 물결선이 나왔는데 왜 여기 꺽쇠가루가 빠졌네요.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텐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가운데 라인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텐트 객체가 선언이 됐으니까 인텐트 객체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용했던 함수가 뭐였죠? 네, put extra 함수. 네, 바로 나오네요. 그리고 이름, 네, 이거 height edit 텍스트 너무 기니까 네, 변수 이름을 그냥 height라고 할게요. 네, 키고요. 그 다음에 얘가 가져오는 에디트 텍스트가 어디서 얘를 가져오냐? 밸류 값이죠. 네, 그거는 네, height edit 텍스트의 어디 부분?
네, 글씨 부분을 가져와야 되죠. 네, 텍스트 속성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네, 문자열로 읽어서 갖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잠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희 그 액티비티 리절트 XML 있었죠? 네, 그러니까 메인 있었죠. 메인으로 가시면 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하이트 에디트 텍스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쭉 내리면 네, 우리가 여기 값을 넣지는 않지만 이 텍스트가 이게 들어가는 값의 항목이에요. 이 속성을 toString으로 가져오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동일한 방법으로 인텐트 객체에서 한 번 더 put extra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값은 네, weight 네, 몸무게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가져오시는 값은 자, 이것도 weight 언더바 텍스트에 그 다음에 역시 텍스트 속성을 네, 어떻게 to 스트링으로 점하시고 to 스트링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네, 3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에디트 텍스트도 선언했고 그 다음에 가져왔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UI에 대한 구현이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가 얘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만 좀 제가 삭제를 하고요. 자, 실행하시는 방법은 여기서 바로 플레이 버튼 눌러주셔도 되고요. 런 메뉴에 가셔서 런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가상머신 AVD가 실행되어 있는 친구들은 바로 거기에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처음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뜰 거예요. 창이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위치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얘를 여기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키와 몸무게가 넣는 게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이게 붙어서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붙어서 나오는 경우는 제가 조금 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액티비티 main.xml 부분 있죠? 네, 거기에 가시면 여기 키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격자에 가시면 여기 이렇게 값이 들어가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16, 16, 16 다 설정을 했고 몸무게에 가면 이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0이나 X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여기다 한 16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위와의 위치 차이를 16 정도로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한 16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제 왜냐면 이게 한번 정렬이 되면 딱 위치가 고정이 되는데 처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정해 주시면 네, 모양이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키에 해당하는 건 숫자만 넣을 수 있게 했죠. 예를 들어서 네, 25cm 좀 너무하니까 뭐 키가 160에 167에 몸무게가 뭐 58이다.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화면이 출력되는 것까지는 돼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긴 했지만 두 번째에서는 아직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코딩을 할까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네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좀 감을 잡으셨겠죠? 이번에 이제 result activity kotlin 파일에서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은 main.activity는 다 코딩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인텐드에다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기 위해서 버튼도 생성해보고 그다음에 에디트 텍스트에서 넘기는 것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강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